행렬의 곱셈. 첫 번째 행렬의 곱셈. 일단 지금까지 행렬이 뭐다 배웠고, 또 간단한 연산, 덧셈, 뺄셈, 실수배 정도를 배웠죠. 거기까지는 뭐 약간 상식적이다. 그냥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계산을 한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곱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새로 이제 연산을 배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모양부터가 중요한데, 첫 번째 줄을 읽어보면 두 행렬 A, B에 대하여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 라고 되어 있어. 뭐 이상하죠? 모양이 똑같을 때 곱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양이 달라도 곱셈을 할 수 있고, 모양이 같아도 곱셈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일단 이 곱셈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첫 번째로는 모양. 교재에서는 보통 이제 꼴이라고 하는 거, 이 꼴이 있어야 돼요. 곱셈을 할 수 있는 모양이 돼야 돼. 이 모양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면, 곱셈을 하는 방법 때문에 그런 건데,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행렬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이 행렬과 이 행렬을 이제 곱하기 하려고 해. 곱셈을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곱셈을 하는 거냐면, 일단은 이 행을 찾아. 첫 번째 행. 그리고 첫 번째 열을 찾아. 첫 번째 열. 앞에서는 행인 거고 뒤에서는 열인 거야.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하는 거야. 근데 곱할 때 어떻게 곱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것들을 약간 분배 법칙하고도 비슷하고, 근데 또 분배 법칙은 이런 거지. A 플러스 B에 C 플러스 D 플러스 E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분배 법칙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각각의 숫자들하고 모두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경우에는 6번 곱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행렬의 곱은 그런 건 아니고, 이 맨 첫 번째에 있는 숫자는 이 첫 번째에 있는 숫자하고만 곱하기를 해요. 두 번째에 있는 숫자는 두 번째에 있는 숫자하고만 곱하기를 해요. 세 번째에 있는 숫자는 세 번째에 있는 숫자하고만 곱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수하고 이 개수가 맞아떨어져야 돼. 여기는 3개인데 여기는 4개가 있어. 하나가 B잖아. 그럼 곱하기를 못하는 거야. 여기가 2개인데 여기가 3개야. 곱하기를 못하는 거야. 이 개수하고 이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개수라는 게 뭐야? 내가 처음에는 행이라고 했지만 행 안에 있는 숫자의 개수라고 하는 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열의 개수랑 똑같아지는 거죠. 열. 다음에 요거는 열이라 했었지. 열이지만 열 안에 있는 숫자의 개수, 성분, 숫자의 개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행의 개수랑 똑같아지는 거야. 이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가 같아져야, 그래야 곱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모양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모양은 뭐 아무 모양이나 상관이 없어요. 요 행의 개수하고 이 열의 개수가 똑같기만 하면 곱하기는 가능한 거야. 곱하는 방법은 첫 번째와 첫 번째, 두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와 세 번째를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 다 더해서 어디다가 쓰느냐 하면 여기다가 쓰는 거야. 이 첫 번째 행렬의 모양과 두 번째 행렬의 모양과 세 번째 행렬의 모양, 이 모양들은 다 다를 수도 있어. 다 똑같을 수도 있고 다 다를 수도 있어. 어느 두 개만 같을 수도 있어. 그건 잘 모르는 거야. 결과는 해놓고 봐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곱하는 규칙이 행과 열을 각각의 성분을 차례대로 곱한 다음에 다 더한다. 그리고 요 일행, 요건 일열이죠. 일행과 일열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숫자, 새로운 성분이 되는 거겠지? 걔는 일행 일열에다 쓰는 거야. 그래서 원체 복잡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쓸 수도 있어. 여기 예를 들어서 3행 1열에 있는 성분, 우리가 보통 A31이라고 쓰는 거, 또는 3,1 성분, 얘네들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면 앞에 것에는 3행을 찾으면 되는 거야. 뒤에 것은 1열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순서대로 곱해서 더하면 이 특별한 성분, 3행 1열에 있는 성분, 요런 거를 찾아낼 수도 있어. 필요한 것만 골라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실제로 숫자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죠. 두 행렬 A, B에 대해서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그때만 곱하기를 할 수가 있어. 곱셈을 할 수가 있어. 행렬 A의 I행의 성분과
행렬 B의 제2열의 성분을 각각 차례로 곱하여 더한 값을 ij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두 행렬 A, B의 곱이라고 하고, 당연히 기호로는 곱하기 기호를 생략해서 A, B와 같이 나타낸다. 곱하기라고 써도 돼요.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뭐 1, 2, 3, 4, 5, 6이라고 합시다. 요거는 2 곱하기 3 행렬이 되는 거죠. 2행 3열이에요. 열의 개수가 3개인 거죠. 그럼 얘랑 곱할 수 있는 행렬은 어떤 행렬인 거냐면, 일단은 행은 3개가 나야 되는 거야. 이 열의 개수와 이 행의 개수가 당연히 같아져야 되는 거야. 우리는 뭐 간단하게 3 곱하기 2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3 곱하기 2 행렬이니까 6, 7, 8, 9, 10, 11, 12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두 행렬을 곱하면 어떤 행렬이 만들어지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2 곱하기 2 행렬이 만들어져요. 2차 정사각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죠. 성분이 하나, 둘, 셋, 넷 있습니다. 모든 성분을 구할 때는 차례차례 하면 돼.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아마 금방 익숙해질 거야. 1행과 1열을 곱합니다. 순서대로 1은 첫 번째 7, 2는 9, 3은 11. 숫자가 좀 커지겠는데? 해보십시다. 그럼 뭐가 되느냐? 7 더하기 18 더하기 33이 되는 거죠. 얘네 둘은 25가 되는 거니까 58이 되겠다. 그걸 여기다 쓰는 거야. 58. 차례대로. 얘랑 얘, 여기. 얘랑 두 번째 거,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요렇게도 또 곱하기를 해요. 앞에 있는 행렬에서는 행 단위가 중요한 거고, 뒤에 있는 행렬에서는 열 단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번째 행과 이 두 번째 열을 또 곱하는 거야. 순서대로 1은 8, 2는 10, 3은 12 이렇게 8, 20, 36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44가 되는 거니까 더해서 64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64가 되는 거야. 1행 2열, 1행 2열, 64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행을 가지고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과 각각 다 계산을 했으면 이제 두 번째 행으로 넘어가면 되죠.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하면 2행 1열에 있는 여기에 있는 성분이 만들어지는 거야. 또 해볼까요? 4, 7에 28. 두 번째 5, 9, 45, 66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 둘을 계산하면 111이 되겠네요. 111 그러면 139가 되는 거죠. 여기는 139가 됩니다. 마지막이죠. 이제 2행과 2열을 곱해주면 2행 2열에 있는 성분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4하고 8, 5하고 10, 6하고 12 하나 순서대로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세 번째. 그래서 32 더하기 50 더하기 그 다음에 70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82가 될 테니까 154가 되겠고, 이렇게 해서 행렬의 곱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앞에서는 무조건 행 단위인 거야. 뒤에 거는 무조건 열 단위가 되는 거고요.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2 곱하기 3 행렬이면 2 곱하기 3 행렬이고 얘가 3 곱하기 2 행렬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행렬의 열과 두 번째 행렬의 행, 요 두 개가 이렇게 같아졌을 때만 곱하기가 가능하다. 반대로 얘랑 얘는 답이 된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행렬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2 곱하기 3 행렬인데 똑같은 모양 2 곱하기 3 행렬을 곱하기 하려고 해.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개수가 안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 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행렬하고 3 곱하기 1 행렬을 곱하려고 그래. 곱하기가 가능하겠어? 되겠죠. 3, 3이니까. 답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2 곱하기 1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두 개를 자리를 바꿨어. 얘를 앞쪽으로 보냈어. 3 곱하기 1 행렬이야. 얘를 뒤쪽으로 보냈어. 2 곱하기 3 행렬이야. 곱하기가 되겠어? 이렇게 뭐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렇게는 곱하기가 가능한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는 또 곱하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자리를 바꿔서 앞뒤에 자리를 바꿔서 곱하기를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또 되더라도 둘 다 가능하더라도 모양상 그럴 수 있죠. 2 곱하기 3 이 문제처럼 2 곱하기 3 행렬인데 얘는 3 곱하기 2 행렬이야. 앞뒤의 자리를 바꿔보면 3 곱하기 2인데 2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바뀌면 앞뒤가 바뀌었다고 치면 모양상 얘도 당연히 곱하기가 가능하죠. 뭐가 되겠어요? 2 곱하기 2 행렬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얘도 2니까 곱하기 자체는 가능하죠. 답은 뭐가 나오겠어? 3 곱하기 3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서 우리 보통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데 너무 곱하는 방법 자체가 특이하고 계산이 복잡하고 또 모양도 좋은 모양이라야 곱하기가 가능하고 답도 특이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라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앞뒤를 바꾸면 아예 곱하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앞뒤를 바꿨더니 모양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모양이 같아지더라도 다른 행렬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곱하기 한 번만 더 연습을 좀 해보십시다. 우리가 뭐 덧셈, 뺄셈, 실수배, 그 다음에 지금 곱셈까지 배웠지만 앞으로 가장 많이 계산하게 되는 행렬은 2차 정사각 행렬이에요. 예를 들어서 1, 2, 3, 4 곱하기 뭐 4까지 있으니까 5, 6, 7, 8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곱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앞에 거는 무조건 행이 중요하고요. 행이 중요하고요. 뒤에 거는 열이 중요합니다. 열이 중요합니다. 거꾸로 해볼까요? 자, 요 성분을 구해봅시다. 여기는 2행 1열에 있는 성분인 거죠. 그러면 앞에 거에서는 2행이 필요한 거고 뒤에 것은 1열이 필요한 거야. 순서대로 3, 5, 4, 7, 3, 5, 15, 4, 7에 28, 30, 4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필요한 성분을 골라서 먼저 구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구하고 싶어. 얘는 1행 2열에 있는 성분인 거지. 1행에 2열에 있는 성분인 거잖아. 그러면 1행과 2열을 곱하기를 하면 돼. 1과 6, 2와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6 더하기 8이 16 되는 거니까 22라고 하는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해볼까요? 여기는 1행 1열이죠. 1행과 1열 5, 14 그래서 19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2행 2열, 2행과 2열을 3, 6, 18 4, 8에 32 그래서 40, 50이 되는 거죠. 약간 분배 법칙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 또는 두 번째 열을 계산해서 이렇게 두 개 만들어내는 거고요.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 그렇게 해서 2행 2열에 있는 성분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면에서는 분배 법칙하고도 비슷하고요. 하나하나 곱할 때는 또 분배 법칙은 아니에요. 끼리끼리만 곱해주는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